안녕하세요. 이번엔 이제 고향 금정굴 양민학살 사건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경기도 일산 지역 주민들 많게는 2,000명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경찰, 우익단체들에게 학살당하였다. 이 사건의 경위를 보면 국군이 고향 파주 지역 수복 이후 경찰은 지역 주민의 인문 점령 시기에 부역한 협의가 있는 자와 부역 합의로 행벌 도피한 자들, 가족을 연행하였다. 경찰은 이들을 관내 각 지서 및 치안대 사무실, 창고 등에 구금하였다가 고향경찰서로 이송한 다음 3일에서 7일간의 조사가 거쳐 10월 9일부터 한 번에 20에서 40명씩 끌고 가서 금정굴에서 총살하고 안매장하였다. 이 과정에서 고향 경찰서 관내 경찰과 20여 명의 태극단, 치안대, 우익청년단체가 가담하였다. 금정굴 현장에는 5인 1조의 경찰관 2개조가 희생자 5명씩을 수직 꾸린 금정굴 방향으로 무릎을 꿇게 하고 등 뒤에서 사격하여 살해하였다. 이게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또 사건들을 보시면은 그 이승만 정권도 이제 본 사건의 진행 중이 이미 그 태극단 및 우익단체들이 동하여 부역자가 지목된 주민들을 연행하기 시작했다는 걸 이제 알고 있었는데요. 상당수 연행 과정 중 거주지와 인근 지역에서 곧바로 살해당하기도 하였다. 나머지 부역 협의자들은 각 마을의 창고에 수감되었다가 일부는 총살당하고 일부는 고향경찰서 유시청으로 옮겨졌다. 연행 주민들이 이제 늘어남에 따라 그 옆 경찰서에 농협 창고라는 게 이제 있었는데요. 이걸 이제 유치장으로 이제 이용하였습니다. 경찰은 연행한 주민들에게 물 한 모금 주지 않았으며 이들은 연행된 사실을 알게 된 가족들이 전해주는 밥을 나눠 먹기도 하였다. 연행된 주민들은 부역 협의자의 행방 및 부역 협의를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매일 고문을 이제 당했으며 3일 내지 7일 정도의 조사를 거친 후 금정굴로 끌려가 희생당하였다. 이렇게 한 달 동안 이제 무차별적 총살이 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수복전에 극렬 자익분자들은 거의 모두 북한으로 갔으며 당시의 인민위원회 간부들은 형식상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사람들로 대개 강리의 주민 대표들이었으며 해방정국에서 자유활동은 물론 정치 사회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던 주민들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희생자들이 자신들의 부역행위가 처벌받을 만한 잘못된 행위라고 판단했다면 도피했을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7월 20일 경에는 행주지역에서 9월 28일 경에는 일산 지역을 수복하였다. 유엔군이 진주 소식을 들리자 국군, 경찰, 대한청년단 등의 본격적인 치안활동이 시작되었으며 이들은 패전, 인민군 소통과 부역협의자 연행이 주활동이었다. 당시 태극단 행주지단 원이었던 황하욱에는 부역협의자 100여 명을 체포해 미군, 유엔군에 넘기기도 하였으며 이들은 미군, 유엔군에 의해 그 자리에서 살해당했다고 한다. 대부분의 연행자들은 고향경찰서 유치장에서 고문을 당했는데 손가락에 총알을 넣고 손밟기, 뺨 맞기, 마실 물이 없어 자기 오줌을 먹는 사람들, 치안대가 잡혀오는 사람들을 총 개머리판이나 장작개비로 무조건 때리기, 남녀 구별 없이 7, 8명이 들어갈 수 있는 유치장에 20명 이상을 넣어 여자들이 서서 소변을 보는 모습, 고향경찰서에서 끌려나와 금정굴로 가는 사람들을 당시 희생자 김석건의 부친 김상룡에 의해서 목격되었다. 그 사람들이 봉일천으로 끌려가면서 금정굴로 끌려가는 것을 김상룡은 금정군의 건너편 산인 고봉산 중턱에서 학살 현장을 목격하였는데 양손이 묶인 희생자들은 등 뒤에서 쏘는 총격에 의해 직경 4m, 길이 50m 깊이의 수직글 아래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당시 금정굴 학살 현장에 있었던 태국단원 이암괴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정구례 갔는데 나는 집을 모르잖아. 산속으로 문산 가려면 5천 원 지나서 가야 하는데 얼마 가다가 이쪽으로 들어가더라. 그래서 나는 문산길이 이쪽으로 있는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저렇게 산이 있었어. 계곡으로 들어간 거야. 전부 앉혀놨어. 우리는 총 메고 데리고 올라오라고 태국단원들도 몇 올라오라고 나도 쫓아 올라갔지. 올라갔더니 경찰이 희생자들에게 하나 둘셋넷 다섯 꿇어 앉아 그러더니 경찰관들이 등 뒤에서 쐈거든. 우리는 깜짝 놀랐거든. 문선으로 보낸다더니 여기서 사람을 죽이는구나 하고 생각했지. 당시 아버님이 희생당한 이병순 씨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저는 아버님이 시신이 남아 수습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그 즉시 작은아버님과 함께 반장을 보셨던 동네 어른들 7명과 금정굴로 달려갔습니다. 그 밧줄과 사다리로 가지고 왔죠. 이때 점심때쯤이었습니다. 밧줄을 이용해서 작은아버지와 반장 어른 두 분이 내려가셨습니다. 두 분이 내려가시자 사람 살려라는 소리가 나서 우리가 꺼내주자마자 바로 고봉산 쪽으로 도망갔습니다. 나중에 이경선 씨 사회를 만났는데 총알이 뺨에 스쳐서 살아났다 합니다. 작은아버지가 내려갔다 오시더니 그냥 피비내가 나고 생명이 덜 떨어져 살려달라고 악을 쓰는 사람, 팔이 떨어진 사람들도 가득 차 있어서 찾을 수가 없어 올라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을 보면은 보면 이제 행주 내리에서는 치안되는 공화당과 한강변 얼음 창고를 유치 시설로 사용하였으며 가자리에 치안되는 송포지사와 가까운 송포초등학교 앞 이발소에 사무실을 두고 있었으며 대화리 창고를 유치 시설로 쓰고 있었다. 성성리에 치안되는 벽제지사와 가까운 옛 성석초등학교 교실을 유치 시설로 사용하였고 수복구 치안대는 주민들을 연행, 감금할 수 있는 권한을 이용하여 재물을 갈취하기도 하고 여자들을 첩으로 삼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채용하기도 했습니다. 행주내리 맷돌마을 63명이 치안대에 의해 채용당했다. 성성리에서도 진발, 장골, 앙골의 주민들이 뒷골, 방공호에서 희생당했다. 사건 이후에도 남은 부역 합의자들은 행방을 묻기 위한 희생자의 유족의 연행과 고문이 이제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덕일의 박현수는 부친을 금정굴 사건으로 이른 후 모친이 치안대에 강제로 끌려가서 치안대원의 후처가 되기도 했다. 1년 뒤에 조모가 돌아가시자마자 7살 때부터 고아원을 지냈다고 한다. 일산리의 박하성도 마찬가지였다. 치안대들은 희생자의 재산을 약탈했는데 동산, 부동산을 가리지 않고 약탈했다고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사상 불순을 제외한 만 14세 이상 남녀에게 이제 시민증을 발행하기도 했는데요. 경기도에서는 11월 중에 이제 발행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부역 협의자와 그 가족들에는 도민증이 발급되지 않아 정보기관이 감시와 신분상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다. 도민증이 없는 유족들은 친척이 사망하더라도 장례식조차 참석할 수 없었다. 이후 유족들이 의해 15년 전 6월 153구가 모아져 현재 서울대학병원 법의학 연구소 창고에 이제 보관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성성리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방공구동에서 이제 사람들 죽였고 현천리 주민들은 공동묘지에서 화정리 주민들은 화정리 뒷산 계곡에서 이제 희생되었습니다. 또한 가자리 양곡 창고에 갇혀있던 부역협의자 200여 명도 주로 한강변에서 처형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얼추 봐서 이제 한 2,000명 정도의
일산의 이제 낭민들이 학살로 마감되었다.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이런 얘기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